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 미래는 이럴 거야. 확실해. 앞으로 요게 이 산업이 이만큼 될 건데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럼 주가가 이제 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동안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계산해놨는데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돼야 되는데 이 실수를 기도를 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근데 약간 미용기기도 그렇고 아까 정말 올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몇 배 그렇죠. 오르는 스타 주식들도 중소형 미용기기 의류주 그 미용기기 주 중에서 나왔고 그렇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K-팝도 몇 배 올랐고 네. 미용기기 말할 것도 없고 뭐 덴탈도 많이 올랐고 덴탈도 그렇고 네. 약간 이쯤에서는 네. 조금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덴탈도 매매를 했고요. 예. K-팝도 매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용기기도 매매를 했어요. 예. 근데 덴탈은 제가 팔고 나서 주식이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아. K-팝은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30에서 50%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래서 뭐 덴티움이나 JYP 투자 사례도 네.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했고 아직도 갖고 있는 미용기기도 있거든요. 근데 비싸죠. 그냥 딱 보면 비쌉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씩 팔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주가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작아지는 것 같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알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그 주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뭐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블로그가 나와요.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신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내용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 아무리 메가 트렌드고 아무리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가 오르는 쪽이든 내리는 쪽이든 나의 의사결정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보다는 더 잘못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두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말로 중꺾마 있잖아요. 중꺾마. 네네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제가 그거를 뭐라고 바꿔서 보통 얘기를 하면 중사마라고 그래요. 중사마. 중사마? 중요한 것은 사지 않는 마음이다. 안 사면 잃지는 않거든요.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승리죠. 네. 정신승리인데 네. 내가 만약에 절대 수익으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 덴탈 내가 팔고 나서 2배 오르고 K-팝 내가 팔고 나서 30%에서 50% 오르고 네. 미용기기도 만약에 오늘 다 팔았다 치면 네. 뭐 2배, 3배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굳이 아쉬워해야 되나? 그걸 아쉬워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그 중심을 못 잡고 내가 잘하는 그 능력의 범위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어렵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싼 거 많이 보이냐?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왜 어렵냐? 싼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과거 한 2020년부터 21년 말 22년 초까지 주식을 되게 쉽게 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언택트 기간 동안에 네. 초반에 주식 좀 갈아타가지고 이른바 그 컨택트 주식, 네. 코로나 피해 주식으로 사가지고 몇 배 벌고 네. 그 다음에 2차로 아직은 회복 못했는데 얘네들도 리오프닝 되면 좋겠네 하는 걸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되고 있던 그런 회사들로 투자를 해보니까 돈은 많이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잖아요. 네. 그럼 그 내가 잘 발굴한 걸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 뭔가 집중된 수요라든지 또는 돈 자체가 많이 벌리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든지 또는 리오프닝 이후에 이미 수요가 있었어야 될 분야인데 막혀 있던 게 그냥 이연 수요로 나오면서 폭발성이 생기니까 주가가 오른달지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있다가 해소가 되니까 얘네 뻔하네 재무제표 딱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액 요만큼만 나와도 해운 운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나겠네? 라고 하는 지금 몇 년간 너무 쉽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23년이 사실은 네. 평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평소의 시장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20년의 경력을 두고 보면 네네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길게 막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거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였지? PR 이렇게 낮고 이렇게 좋은 주식 그냥 사면 먹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옛날에 2015년부터 한 20년까지는 맞아요. 주식 그렇게 했는데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때랑 비교를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 누구나 최신 효과라는 게 있다고 네. 하는데 2020년 팬데믹 이제 초반에 엄청난 쇼크, 네, 드라마틱한 반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 반 신고가, 네, 행진. 신고가 행진하다가 그러다가 1년 반 이상의 약세장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갔고 네, 그러니까 그 왜 휴먼 인덱스라고도 뭐 그냥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떠난 사람 10명 중에 이제 한 2명 정도 돌아온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수는 바닥과 저 고점 그 중간 어디께에 있고 네, 종목별로 또 차별화 네, 어떤 거는 신고가 어떤 거는 쩔어 있고 막 난이도가 그래서 제가 느껴도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원래 어려운 게 또 원래 어려운 거였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쉽게 해온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요새 그거 많이 읽어요. 과거의 그 고전들 고전. 책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큰 투자, 훌륭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써놓은 네. 그런 레터들이 있어요. 네. 그 헤지펀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음. 이 회사 레터를 막 공유해 주거든요. 네.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 얘기가 이미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또는 몇 년 전으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맞아 이런 게 좋은 기업이라고 현인들이 했었지. 이럴 때 주식 사고 이런 때는 팔라 그랬었지 라고 하는 거를 약간 다시 뭐랄까 이 걸음마를 배운달까? 이 되게 저는 그런 사고를 안 당해봤지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몇 년간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걸음걸이도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다시 하기. 그런 느낌이 지금 주식시장인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모두가 우리 다 중병이에요. 우리 다 장애인이고 너무 힘들어요. 재활치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걸었었고 네. 잘 뛰었었고 운동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억이 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정도만 하면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다시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 기회가 사실은 상반기에 왔었죠. PD님 웃잖아. 2200에서 2650까지 가는 동안에 네. 어떤 생각했냐 사람들이 역시 실력 죽지 않았어. 역시 내가 이거 주식 체질이라니. 거의 그런 분들 매월 수익 실현하고 막. 여기 많이 나오셨나요? 저는 네. 최근 6개월간에는 네. 그렇지 못했어요. 최근 6개월간 반대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고 지수가 좋을 때는 좀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종목별로 섹터별로 너무 달라지니까 네. 또 막 양극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고민은 또 현재부터 지금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졌다. 또 달라졌다. 2023년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고 네. 이미 뭐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 준비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서두에 저희가 일부 이렇게 쪼개서 올리면 일부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것도 반대로 가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럼요. 근데 역사는 보통 반복되고요.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현인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마음을 되게 차갑게 먹고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장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똑같이 소외된 주식이 모두 다 오르면 3,300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갈 건데 내가 이걸 오래 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게 손실이 많이 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그렇죠. 말고 속가내기를 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시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희 회사도 매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식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살래? 이 주식 좋은 주식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오가 나오는 주식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또 현재 기점에서 리프레시된 주식으로 변화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아까 고전을 읽는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고전? 지금 책 어떤 중에 것일까요? 예, 뭐 책 중에 제가 항상 읽는 책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 네, 필립 피셔 책. 항상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갖고 다녀요. 아, 성경책처럼. 네, 지금도 지금 백팩에 여기 없는데 이 방에 없는데 백팩에 들어 있어요. 아니 그 몇 번 읽으셨을 때 그걸 왜 자꾸 갖고 다녀요? 그게 다시 읽으면 달라요. 오. 이 고전의 장점은 그분들은 다 겪은 거잖아요. 예. 다 겪고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고민이 있어야 그들이 응답을 해주거든요. 네. 약간 갑자기 종교적으로 가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책 이렇게 끼고 네. 다니시면서 네. 형제님, 자매님 고전을 읽으십시오. 네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야 되고. 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도 없어. 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네. 뭐 이곳저곳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주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지 예. 저 펀드 매니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 네.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답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봤고 지금 현재 상황과 나의 정체성은 이런데 이러이러한 걸 해봐도 될까요?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 피셔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책도 저한테 응답을 해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읽히는 글귀가 다르고요. 오. 같은 글귀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내용이 달라요. ChatGPT처럼요. 거의 그런 내용이죠. 그러게. 그가 이렇게 챗 GPT는 쭉쭉쭉 하면서 텍스트를 써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필립 피셔 선생님이 이미 책에 써놨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챗 GPT가 앞으로 뭔가 학습해야 될 투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챗 GPT에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내가 질문을 가진 상태에서 그 책을 한번 쭉 통독을 해보면 아 맞아 이 관점에서는 이분이 나한테 이런 답을 주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아,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구나. 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저도 요즘에 최근에 책이 나와서 네. 그 무슨 문고 이렇게 순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보죠, 경제 보죠. 경영 순위 보죠. 보면은 상단에 고인물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 내려와. 네, 피터 린치 뭐 이런 거는 한 상위 10위 내에 30년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도 있고 네. 저기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렇죠. 아직도 계십니다. 거기 그렇죠. 그분이 지금 한 거의 70년째 그 맞아요. 랭킹이.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 생각해야죠. 네. 우리는 그 밑부터 세면 돼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이런 고전이 좋습니다. 네. 제 책도 고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지난번에 북토크 저희가 한번 네. 촬영 갔었잖아요. 네. 3월에. 근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진짜 확 와닿는 거 저희가 쇼츠로도 만들었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쇼츠는 못 봤어요. 아, 예. 그 당시 아마 SM 네네. 공개 매수권 가지고 아마 어. 빗대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네네. 사놓고 기도를 하는 투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네. 저도 확 와닿는 거예요. 네네.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형제님, 자매님 같이 기도합시다. 맞아요. 계속 막 많이 들여다보면 오를 것 같아요. 네. 제발.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이렇게 튕기면은 오를 것 같은 느낌. 근데 기도하는 투자는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어떤 네. 이야기인지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때랑 또 지금이랑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린 사람이고 네. 계속해서 투자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아주 초기에는요. 네. PER, PBR 낮은 걸 사요. 이게 싸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지금 PER, PBR은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에 얘네가 어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자. 그거 대비 싸면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의 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큰 움직임, 산업의 움직임이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봐요. 네. 너네는 투기적이니까 그거 막 그냥 사겠지 뭐. AI 투자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지켜보다가 정말 뭔가 큰 조류가 된 것 같아. 네. 하면 이제 막 열심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리서치도 하고 막 데이터도 뽑아보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미래는 이럴 거야. 확실해. 네. 이 내재 가치는 이만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투자를 처음에 집행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이놈들 이거 모르네. 앞으로 요게 이 산업이 이만큼 될 건데 나는 다 계산해놨지롱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네네. 근데 보통은 시장 참여자가 맞아요. 그럼 주가가 이제 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동안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계산해놨는데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뭐 계획대로 되나요? 이거를 줄여야 돼요. 이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를 줄이고. 이 실수를 기도를 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한 가지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런 거는 투자를 해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업종 중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풍력 발전, 네. 해상 풍력 뭐 이런 거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책 사업이고 네. 되게 긴 텀을 두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 발전 자료 같은 거 보면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발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싼 거야. 네. 라고 생각하면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0년, 3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 뭔가 정책이 5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휘청하죠. 바뀌어요. 네, 휘청하죠. 50년이 60년으로 바뀌어 있고 근데 내가 10년 동안 이 주식을 또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과연 풍력 발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보고 어떤 주식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실해서 그때 되면 또는 그때까지 확고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젠간 이렇게 되면 한 20년 후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되면 얘네가 돈 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한 회사들은요. 네. 네. 결국에 기도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할 바에는 네. 초장에 예. 사람들 풍력 와 할 때 먹고 그때 팔고 따라가는 나가는 게 네네네. 훨씬 쉽지. 나만 선비야. 와 할 때 난 안 사고 난 연구할 거야. 난 계산할 거야. 하고 이제 사실은 겉에서는 이제 나 계산 많이 했어요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네. 그럼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럼 네. 비즈니스 모델이 좋거나 확실하거나 네. 아니면 나만이 뭔가 이 회사의 이익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엣지가 있어야 돼요.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아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이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네네. 뭔가 내가 그 업종의 정말 전문가이거나 네. 아니면 거기 내부자와의 뭔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거나 그 해당 산업에 뭐 현업에 있거나 뭐 이럴 네. 때. 네. 아니면 저희가 옛날에 그랬듯이 요새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검색량하고 이 회사의 이익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되게 높은 것 같아. 네. 아니면 요새 많이들 하시는 뭐 수출입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을 찾으면 불안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익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네.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만이가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출입 데이터는 누구나 똑같이 봐요. 우리나라 관세청이 엄청 친절해요. 네. 열흘에 한 번씩 데이터를.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면 뒤처지는 거지. 네.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나만 엣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분기 보고서 보는 거랑 똑같죠. 물론 분기 보고서도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분기 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실적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듯이 네. 수출입 데이터도 이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만의 뭔가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따박따박 돈을 당연히 벌어주고 성장성이 너무너무 담보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당위적인 거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그 회사의 미래 실적을 나만이 또는 나만의 가족, 나만의 회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한 시점과 미래의 이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개선될 만한 시기가 긴 것들, 그런 것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기술이 반도체 업종을 바꿀 거야. 이런 태양광이 앞으로는 모든 전력을 바꿀 거야. LED 조명으로 모두 다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20년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쫙 오르던 시기와 그러고 나서 좀 시들시들해지고 사람들이 관심권이 다른 거로 옮겨간 다음에 정말 그 업종의 펀더멘탈이 정말 크게 개선되면서 그때 발견됐던 주식들이 정말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까 차라리 투기적으로 네. 초반에 달라붙던지 네네네. 나는 도저히 그거는 투기적이라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보면서 장기 투자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특별히 본인만의 엣지가 있거나 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정말 확실한 기업, 정말 네. 해자 같은 기업, 아까 그 거의 성서처럼 끼고 다니시는 네.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는 그렇죠. 데서 나오는 위대한 기업. 그룹이거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직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장기 투자 좋죠. 네. 근데 시작할 때부터 난 장기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워런 버핏 아저씨 정도는 하는 거죠. 뭐 10년을 생각을 해도 그냥 뭐 한 이틀 연속 상한가 맞고 그럼 빨리 나왔으면 너무 좋겠죠. 좋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니네가 장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숏텀이 적분화돼서 네. 우상향하는 숏텀들이 다 모여서 있었을 때 내가 정말 3년 갖고 있었는데 10답을 났어가 되는 거지. 시작 때부터 이거 3년 후엔 10배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식은 3년 후에 10배 되지 않아요. 보통 없어지죠.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리면 물리면. 장기 투자하죠.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약간 그거 자체가 목적이다. 기네스북으로 내가 몇 년 보유.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사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장기 그럼요. 투자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 거죠. 안 됩니다.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가치 투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 자체를 자꾸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걸 거쳤고요. 예.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큰일 나고 또 얻어 맞았다가 PER 싼 거 샀다가 뒤통수 깨져봤다가 그러면 퀄리티 주식만 사야 되겠다, 밸류에이션 안 보고 사야 되겠다 했다가도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제가 한 요 정도 왔다고 치면 앞으로 갈 길 멀지만 여러분들도 그 길까지 가는 거고요. 요새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럽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예. 이런 것들을 전해줄 매체가 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책도 방송도 유튜브도 강연도 많이 생김으로 해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을 네. 저 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네.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라는 매체가 없죠. 그렇죠. 주식 방송은 있었겠지만 케이블 TV가 저희 집에는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오게 된 길과 여러분들은 뭐 와이스트릿에 제가 나오는 거 포함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겪어온 뭐 여기서 주식한 사람 뭐 3개월짜리 앉혀놓지 않잖아요. 네네. 최소 몇 년, 10년 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3개월 하신 분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야의 하수들이. 예, 그 코너가 좀 있는데. 아, 그런 코너가 있나요? 네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감대. 아, 이런 거 실패하는구나. 이런 건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니까. 네. 그 옆에 근데 하수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고수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뭐죠? 예, 같이 배우자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로 얘기하자면 제가 한 17년 정도 지금 주식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대로 가져가서 김현준이 17년 동안 시행착오 한 거를 내가 그래도 한 1년 내로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16년 빠르게 저의 수익률, 저의 자산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세상이고 아까도 맞아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기업 검색해 보면 블로그에 개인 투자자가 많아요. 애널리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들. 근데 현타가 와요, 저는. 예. 야, 나는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한 거고 왜 나는 몰랐지? 그래서 두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찾기 되게 쉽다인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반대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좀 쌓이고 나면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이미 이거 알고 있는데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쌓이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저는 텔레그램도 안 하고 카카오톡도 안 하고 뭐 유튜브를 나오긴 많이 나오지만 유튜브를 보지도 않고 블로그 검색도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는지 기업들과 1대1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이 읽어라. 돈 많이 벌려면. 네. 근데 의견을 읽으면 안 된다. 사실을 읽어라.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기업이 현재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일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숙성시키다 보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가 않고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야 결과적으로는 한 종목당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정보도 많이 얻으셔야겠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정도가 되면 나의 투자관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또 우직하게 여의도라든지 어디 주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고수가 된대요. 네. 그리고 또 겸손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근데 의견을 읽지 말고 사실을 읽어라. 네. 맞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저 그러면 안 사람이 되죠. 나아질 거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네. 김현준 대표가 좋다고 했는데 네. 그럼 나는 한번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죠. 라고 본인의 주관, 본인의 의견, 본인의 생각, 그렇죠. 본인의 관점 그게 모여서 자신만의 엣지가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실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데도 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이대호 편집장님을 직접 뵈서 얘기를 나누면 컨디션이 나와요. 막 뽑아내나요? 네, 뽑아내. 사실 성에 좀 안 찹니다. 더 뽑아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